지금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지금 사도 되느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의 증시 흐름과 이런 저점권에서의 특성만 알면 본인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증시 방향을 결정할 키워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현재의 관세 리스크는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보다 더 심각해질 우려가 과연 있겠느냐, 하방으로의 버퍼와 상방으로의 버퍼, 이거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간적 대응이 핵심 전략이 된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 FOMC, 지금 우리 시간 5월 8일인데 이때 과연 금리 인하 트럼프의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커진 상태이긴 한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과 또 하나의 키워드로 증시는 분명 상방을 향한 버퍼가 남아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키워드는 현재는 관세에 모든 것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든 투자자든 모든 사람이 다 여기만 보고 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는 항상 그 다음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곧 관세로 키워드가 넘어갈 텐데요. 시장의 분위기 전환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S&P 500 마이너스 22% 찍자마자 트럼프 주식 사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멘트를 날리고 또 어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가 가까워지고 있다. 트럼프가 뭐 때문에 일어나면 지금 여론을 신경 쓰게 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두 개입을 통한 여론 달래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미중 합의, 그리고 5월 8일 금리 인하, 그리고 감세이다. 결국 우리는 항상 그 다음 국면을 먼저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이다. 트럼프 입에서 시작된 패닉은 결국 트럼프 입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모습은, 그리고 트럼프의 대응은 2018년도 관세전쟁 1기와 매우 유사하다. 트럼프의 목적성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트럼프의 목적은 침체 없는 금리 인하이다. 자, 그럼 과거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구간은 어땠을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36% 이상 급락이 초단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도 초단기에 나온다. V반등이죠. 반면에 22년도의 긴축장, 하락이 매우 불규칙하게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서 큰 계단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빠졌습니다. 이런 형태로 빠지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매물대가 너무 두껍습니다. 물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반등 구간에 또 많이 따라 산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 특히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반등 때도 한 번에 못 올라간다. 오르고 내리고 올랐는데 원점까지 또다시 하락, 올랐지만 상당 부분의 되돌림. 자, 이런 형태로 매물대를 녹이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 이후에는 급등이 나오죠. 결국 매물대의 개념이다. 모든 조정장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심리 그리고 대응 거의 비슷해요. 이런 저점권은 물론 조정장 특성별로 다르겠지만 매물이 없는 이런 단기 급락은 단기 급등이 나오죠. 이렇게 저점권은 공포와 변동성 때문에 비로소 한참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 공포와 힘들었던 변동성장이 결국 최저점 구간이었구나, 지나고 나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저점인 줄 알았는데 조정 후 반등, 저점인 줄 알았는데 또 뺀다, 저점인 줄 알았는데 상승 후 또 뺀다, 저점인 줄 알았는데 상승 후 또 뺀다.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결국 이 절대적인 하락의 수치, 상황에 대한 상황별로 경기 침체장에서는 이만큼,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일시적인 전세계적 충격을 주는 이슈는 이만큼, 절대 하락폭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위아래 움직임 변동성에 휘둘리게 되면 절대 대응할 수 없다. 결국 지나고 나서야, 올라와서야 이때가 저점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침체장의 특성, 그러면 얼마 빠지는 게 적정한지, 이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지금 장의 적정 하락 포인트, 그리고 매물대가 있냐 없냐. 결국 이런 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기간 대응입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은 꼭 보고 오시고요.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대응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왜냐?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지켜야 된다. 대중관세 145%다. 확정 짓자마자 어제 급락을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국 추가 관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
상상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없다는 거죠. 지금 마지노선까지 던져놨고 이제는 중국과 협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양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결국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또한 지금까지 고자세로 나오다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상호 존중이 전제 조건이다. 상호 존중과 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중국 또한 트럼프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증시는 급등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 시점 여러분이 지금 시점과 비교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극단적 공포지수가 3, 4까지 떨어졌다 8까지 반등했죠. 증시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반등한다. 두려울수록 공포가 0에 다가갈수록 극단적 공포일수록 싼 것이며 더 안전한 것이다. 우리 심리가 공포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점점 더 공포 구간에 접어들면서 안전해지고 싸지는 구간을 오히려 피하고 매도하는 그런 시점으로 여기고요. 오히려 비싸지고 환희에 가득 차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매수의 시점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때는 비싸고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고 이때는 싸고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다. 하지만 우린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이런 경기 침체 구간에서 크게 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이게 튀는 지금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피크치고 반락을 시작했다.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3.5% 여기는 기존 관세전쟁 1기 때의 상방 저항 자리이기도 하다.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꺾인 건데요. 지금 2.9%까지 하락했다. 이건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발표됐던 CPI 예측치 2.5% 그리고 이전 2.8%에서 하락이 눈에 띄게 보여진다. 2022년 이때 피크치고 CPI 계속 하락했지만 횡보, 재차 빠지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수 있다. 올해 최소 2번이고요. 많으면 3번, 4번까지도 가능하다. 이건 자산시장의 우호적 환경이죠. 물론 지금 관세 폭탄이 관세 똥물이 튀어져 나간 지금 현재의 상황 그건 아직 여기 반영이 안 됐죠. 지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튀었다가 다시 협상 쪽으로 물꼬를 튼 튀었다 가라앉는 이 흐름은 반영이 안 됐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물가 반락을 근거로 트럼프는 5월 8일 우리 시간 금리 인하를 연준에 압박할 가능성이 근거가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목적성이 달성되고 있는 순간이다. 지금 중요한 건요. 구간이에요. 구간. 무슨 말씀이냐면 가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2022년 경기 침체장 긴축장에서 여기와 여기 이 구간과 이 구간 실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지수도 상당한 퍼센티지 차이가 나고 개별 종목은 수십 퍼센트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지금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이때를 볼 때 이때 산 것과 이때 산 것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결과적인 형태를 보면 큰 차이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중요한 건 이때 최저점에 여기서 샀느냐 좀 더 비싸게 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즉 매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로서의 디폴트 값과 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이때 여기서 아무리 싸게 샀더라도 이 다음에 뻘짓했으면 손실 나는 것이고요. 이때 샀더라도 이때 잘했으면 큰 수익이 난 것이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 투자자가 가진 기본 전략과 노하우, 내공이 좋으면 더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이 기본값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도 됩니까? 사도 됩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전략은 제가 멤버십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영상도 잘 보고 오시고요. 어쨌든 언제 매수하든 그건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구간 대응이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 2주간의 변동성 이거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향후 트럼프 입이 방정을 끝내고 그 다음 미중 합의, 금리 인하, 감세로 키워드가 넘어갔을 때 이 구간 대응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최저점에 샀냐, 좀 비싸게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사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때 사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 샀어도 번 사람이 있다. 언제 샀냐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저점권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싼 구간, 비싼 구간
이런 큰 흐름과 기간적인 대응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어쨌든 싸진 구간 그리고 관세라는 이런 이슈에 의해서 증시가 빠졌을 때 최대 하락폭 그 인근,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이 인근에서의 기간 대응이 잘 이루어지면 수익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바람을 보다가 급등했을 때 여기 꼭대기에서 사거나, 그리고 어제 빠지니까 다시 손절하거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단기 흐름의 등락, 변동성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점, 큰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국면이다. 그 시나리오를 내가 어떻게 짤 것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시나리오의 종류는 뭐가 있고, 이 중에 가능성이 높은 게 어떤 것들이고, 그럼 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대응을 하면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매수 가격 1, 2%, 몇 퍼센트 싸게 사냐 비싸게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기본값을, 기본 내공을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고 인사이트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